이제 글로벌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과연 지금 한국 사회 또는 이 글로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방향을 모르고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말씀 많이 들어봤죠. 네. 인공지능 뭐 요즘 보면 계속 뭐 AI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아마 이제 추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세상은 사물을 모든 사물에는 이 인공지능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은 전봇대. 지금은 그냥 전봇대가 뭐 전등을 가로등을 켜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선을 이렇게 얹어가 놓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가로등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여놓으면 이 가로등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다 알 수도 있어요, 얘가. 누가 지나가거나 오늘 갑돌이가 어제는 굉장히 밝게 지나가던데 오늘 왜 저렇게 찡그린 얼굴을 갈까? 건강이 안 좋은가? 오늘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누구지? 여기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진짜 가능해져요. 하고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그 동네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말은 못하지만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 전봇대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말하면 뇌예요, 뇌. 뇌를 모든 사물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시키는 거죠.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여주면 이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대신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로봇. 그 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여놓으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자기가 다 알아서 운전할 거예요. 우리는 앉아가 책이나 보고, 야, 어디로 가? 자동차 보고, 좀 빨리 가자. 하면,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램프에. 그것처럼 이렇게 자동차에도 붙일 수 있고. 아마 비행기도 인공지능을 붙여놓으면은 데이터만 넣고 위성 GPS만 연결하면 이 비행기가 자기가 알아서 다 갈 거예요. 뭐, 다 가고. 이제는 주택. 집에 딱 들어갈 때는 뭐, 열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나타나면은 앞쪽에 있는 인공지능이 나를 알아보고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줘요. 모르면은 문 안 열어줘요. 아무리 해도. 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시대 변화를 좀 알아주는 게, 시대 변화를 맞추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플러스 X라는 게 현실 생활이에요. 현실 생활 모든 데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그 시대가 온다. 이걸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머리가 좋으려면은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자기가 태어나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에다가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진짜 모든 이 지금 있는 어떤 전봇대가 얘가 진짜 똑똑해져요. 엄청나게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오는. 자동차도 엄청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정보를 넣어주는 거니까 이 데이터 경제가 중요하다. 이게 딱 여러분들이 뭐 다 듣는 얘기가 이게 이제 미래의 흐름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생성 AI 그래가지고 이 AI를 활용하면은 음악도 미술도 그림 잘 그리잖아요. AI에게 명령만 잘 주면 돼요. 명령을. 어떻게 잘 그려라고 이렇게 명령만 잘 주면 이 AI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린다는 거죠. 논문도 AI한테 이런 조건으로 논문을 쓰죠. AI가 논문을 다 써줘요. 연설문 써주죠.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은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챗GPT라는 거 아시죠? 한번 보세요. 챗GPT라는 게 뭐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얘가 데이터만 많이 넣어가지고 또 자가 학습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저희들은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챗GPT나 AI에게는 그냥 다운로드 아시죠? 컴퓨터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쫙 일시에 쫙 넣어주면은 얘가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런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AI
플러스 데이터라는 게 정보예요. 공부를 열심히 사람이 AI가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아주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 밤새서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지잖아요. 천재가 되듯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천재가 나올 수 있다. 이 변화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도 달라져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면 언어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사람 머리에다가 언어를 다운로드 하는 거죠. 사람 머리에다가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나 스페인어 못하는데 스페인어 주입을 탁 다운로드 받으면은 사람 머릿속에 스페인어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다운로드 받아서 5분 뒤에는 스페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어 또 5분 뒤에 영어를 다운로드 받아요. 일본어, 중국어 다 다운로드 받아. 그러면은 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는 걸 그걸 뭐라 하면 브레인 하는 B자에다가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라고 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시대도 이거는 이제 AI가 발전되는 경우죠. AI가. 그러니까 바이오 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뭐 간이 잘못 쓰게 되면 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게 되고 눈이 나쁘면 눈을 하나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눈을 끼워 넣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시대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바이오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디지털하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를 통해서 내 뇌에다가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쫙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절은 그러면은 이 로봇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 로봇의 변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런까지도 미리 감안한다면은 또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래 방향 중에서 이제 우주. 우리가 지금 요 지구 중에서 바다가 한 70% 되거든요. 바다 활용 못 하죠. 그 다음에 산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 하잖아요. 평야, 이렇게 평지만 좀 활용하는 거니까. 우주라는 이 무궁무진한 우주 시대에 대비해서 한 사람당 다 별 하나씩 가가지고 거기서 뭐 로봇 둬가지고 일 다 시키고 거기서 아주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주 시대. 그래서 각국이 지금 우주로 가기 위해서 뭐 우주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주 시대가 또 열릴 거다. 우주. 저 넓은 미지의 개척지. 과거에 그랬잖아요. 콜럼버스가 유럽을 떠나갈 때 남미 가면서 이 남미가 뭐 있다고 생각을 못 하지. 지금은 또 우주로 항해를 누군가 할 거예요. 그게 제2의 콜럼버스가 또 나와서 우주로 가서 우주를 또 개척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이제 드론이라는 드론. 지금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드론 자가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에 드론을 이렇게 저런 드론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드론을 세워놔야 되니까 아파트 이 문화 속에서는 꼭 아파트 안 살아도 되죠. 서울 시내 안 살고 저 외곽에 살면서 그냥 한 10분, 20분 딱 타고 와가지고 출퇴근하고 또 그런 드론 시대. 이것도 조만간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UAM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드론을 타고 출퇴근하고 드론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철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건지 도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또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요즘은 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 중에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면 이 계산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모든 계산을 다 해주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상 공간. 공간이 현실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상 컴퓨터 안에 온라인 안에 있는 이 세상. 아마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몰라요. 이런 변화가 지금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이거 외에도 너무나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또 미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미래 주요 아이템 보이죠?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되겠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인공지능 말씀드렸죠. 데이터. 그다음 바이오. 이쪽의 발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설명 안 된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탄소가 배출되는 석유나 석탄, 소위 화석 원료라 그러죠.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까 지구가 산업혁명 시기보다 지금 한 1.1도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첫째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북극,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려요.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극은 얼음으로 된대요. 남극 대륙이. 다 녹아내리면 이 해수면에 올라가서 육지의 상당 부분이 잠긴다. 그 심한 경우는 우리 한반도도 높이 아니면 밑에는 다 잠긴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들 활동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라든지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구의 한 70%가 해양이에요.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해양의 기류가 달라져요. 이 힘이 생기는 거죠.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힘이 생기면서 이 대기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태풍이 무지하게 힘이 센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올라가 특정한 지역에는 또 막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세요. 막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던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요.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쪽으로 굉장히 이제 아마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2050년도 되면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지금 넷 제로라 그래가지고 화석 연료를 안 쓰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30년 불과 지금 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2018년이 100이라면 그게 40%나 줄여야 돼요. 그 다음 위거선이라고 있죠. 위거선이 뭐냐면요. 바다에다 착륙을 해요. 활주를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고 바다에서 떠서 한 200km를 날아가는 이런 것도 지금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우주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라는 게 아까 가상공간. 그 다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게 또 아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블록체인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틀려요. 블록체인은 기술인데 이 기술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못해요. 분산해서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 하려면 다 이 계정을 다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또 산업도 미래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아까 로봇 말씀드렸죠. 로봇도 로봇이 거의 사람을 대신 하는 거죠, 이제는 로봇이. 그래서 너무 똑똑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 로봇이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인간한테 해가 될까.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선한 AI, 악한 AI를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대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센스라는 거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센서가 이 사물의 IoT의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센서를 아주 잘 이렇게 우리 사람 눈보다 훨씬 좋은 이런 센서를 개발한다면은 이 센서가 정보를 딱 디텍트 해가지고 모든 사물에 붙여놓으면 로봇도 엄청난
이 시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에 아마 이런 문제가 부닥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공부도 하고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드시 이룬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한 그 10대 변화 방향을 만약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세계 1등이 된다. 야, 그러면 그분이 아마 민족의 영웅이 될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혁신 분야에 로봇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든다. UAM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UAM을 만든다. 또 탄소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혁신적인 분야에 내가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면 충분히 되죠.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혁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혁신이. 저는 늘 고민하는 게 휴대폰 보면서 여러분 불편한 거 없어요? 휴대폰의 불편한 점.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 우리가 늘 들고 있으면서 이게 좀 어디다 갖다가 좀 놓고 어르신들 되면 계속 휴대폰 계속 부모님도 안 찾아요. 어떤 분은 놔놓고 내가 어디 갔지 맨날 이렇게 찾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핵심 아이템이에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전 세계 80억 인구가 그 아이템을 하나씩만 붙인다. 하나에 1원 남는다. 80억 도로잖아요.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는 거. 그런 혁신 시스템, 작은 불편, 큰 불편. 이 차이예요. 이 불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큰 혁신, 작은 혁신. 그래서 크든 작든 혁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으로 이제 R&D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들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이 또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비용도 줄여줘야 되고 비용 대신에 또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걸 하려면은 보상 시스템이 필요한 보상. 그래서 정부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또 그걸 한 사람들은 또 자기가 사업화했을 때 특허료도 받고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은 추진하면은 여러분들도 글로벌 거대 기업의 CEO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혁신이라는 게요, 이거는 결국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 창업을 할 때 일반적인 창업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왜냐? 그건 경쟁에서 특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좀 해야 돼요. 기술 창업.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기술 창업이라는 게 어느 날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정부에서 R&D 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제 기술, 그걸 기술 수준이 있어요. 그걸 TRL, Technology Readiness, 준비된 레벨, 이 기술 수준을 하는데 기술 수준 중에서 기술이 원래 10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지만 작동이 되는데 정부가 R&D 해놓은 것 중에서 7, 8, 9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오픈을 해봤어요.
다 공개할 테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넣어라. 그래서 혁신 창업, 기술 창업을 해봐라고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막연하다가 이 기술을 가지고 세 분이 모여가 회의를 해가 이 기술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창업하면은 되겠네. 그래서 이 팔되는 기술에다가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10이 되면은 일단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시장에 보내고 또 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 창업이 돼가지고 그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혁신 제품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공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 막연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도 사주는 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 조달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해줍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정부가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물건을 만들게 되고 또 부족하면은 또 다시 이거 부족하니까 좀 연구를 좀 더 해라. 그럼 다시 연구를 하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으로 나가요. 시장으로 나가면은 시장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완성품이 나오니까 이 물건 좋아. 이거 하나씩 다 사기 시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완전히 성공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하려면 혁신 아이템이 좋긴 좋아요. 이 분야는 혁신 아이템은 성공하면은 진짜 인류 역사에 없는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대. 뭐 그런 분야. 이런 분야에 만약에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셨다. 진짜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런 분야는 아마 개인이 창업해서는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아마 이거 국가 전체가 좀 매달려가지고 국가에 있는 전문가들 다 모이고 뭐 박사님도 오고 뭐 그 관련된 해외에서 인력도 오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조인해가지고 그래서 돈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총체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역량을 다 넣어가지고 이 개발을 추진해야 될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없는 기술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좀 간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절차 거치다 보면은요, 시간 다 지나가 버려요. 정작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와버려요. 이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뭐 타당성 조사라 이런 것도 과감하게 면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문가들 다 모셔오는 거죠.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돈도 왕창 연구하십시오.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뭐 갈 길이다. 진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거대 기업이 무수하게 나올 거예요. 무수하게 나올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혁신 분야는 사실은 그 돈도 많이 들어가요. 위험성도 굉장히 높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우주를 가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국가든 그 전문가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돈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거기다 청년들 끼고 그다음에 또 은퇴한 또 과학자들 들어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이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글로벌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성공을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이 실패의 개념도 바꿔가지고 할 때까지 국가가 계속 밀어주고 그게 또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가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젊은 청년들 오고 또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도 사실은 쉽지 않는 과제죠. 그렇지만은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공직에 34년 근무하고 퇴직해서 제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요. 창업할 아이템이 제 눈에는 막 보여요. 아, 진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시각을 가지고 보세요. 우리 현실 생활에다가 뭐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블록체인 예를 하나 들게요. 나는 블록체인 기술 모른다 이거예요. 난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술의 속성을 아는 거하고 이 비즈니스하고는 틀려요. 기술의 속성만 알면은 그 속성을 가지고 기술자들, 그 다음 우리 현실 이렇게 접목해주는 비즈니스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혁신 아이템에 집중하는데 나는 이 혁신 아이템을 몰라. 이거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 모여가 융합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잘 되면 또 돈 넣어줄 사람이 있어요. 돈 넣어줘서 만들어서 세계로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되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디지털을 챗GPT도 이런 얘기를 해요. 챗GPT 나오니까 챗GPT 플러스 X 챗GPT라는 그런 시스템은 대한민국 전체가 매달려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거는 미국의 큰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챗GPT를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잘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또 벤처 창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챗GPT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질문하고 이걸만 생각하셨죠? 챗GPT로 신문사 만들 수 없을까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챗GPT에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내가 미술, 예를 들면 저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음악을 좀 아는데 챗GPT 그 생성 AI 중에서 음악을 활용해서 저기 잠 잘 오는 음악을 내가 편곡을 한다. 이 음악을 들으면 그냥 한 5분 안에 쫙 가는 음악을 만약에 자기가 편곡했다. 따져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또 미술도 내가 새로운 뭐 미술계 거장들이 한 그 미술을 넘어서는 그걸 챗GPT 생성 AI를 활용해서 내가 그림을 한번 해보겠다. 도구는 대가 있잖아요. 챗GPT 플러스 X잖아요. 현실화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아주 이 챗GPT 생성 AI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만의 아주 장르를 만들고 그럼 얼마든지 미술계 거장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진짜예요.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 혁신 마인드가 중요해요. 혁신 마인드. 혁신 마인드. 이 로봇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넣어주는 데만 하는데 사람은 데이터를 안 넣어줘도 이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 예지력, 선지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인간이 훨씬 AI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여러분이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활용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 있는 AI를 어떻게 내가 잘 얘를 활용, 사용,
이런 식 개념을 여러분들이 맨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매번. 무슨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수용 이것도 좋지만 얘를 통해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느냐, 뭘 바꿀 수 있느냐, 뭐를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혁신 아이템조차도.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생활 혁신 아이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큰 혁신 아이템은 아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기가 쉬워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돈이 많으니까 그 구글이 챗GPT 하면서요. 데이터를 넣으려고 거의 10조 이상 썼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그 정도 자본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해답이에요. 잘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뭐를 좀 활용을 해보자. 이걸로 가지고 이게 목표고,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는 생활 혁신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생활 혁신. 불편한 점 되게 많아요. 여름 되면은 불편한 점 많지 않아요? 여름 다닐 때, 요즘 더울 때.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당장 여기서 앉아 있을 때,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그게 바로 창업 아이템의 기본이 되는 거죠. 불편한 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양복 긴팔밖에 없어요. 여름에. 반팔 양복 보셨어요? 그래서 이 반팔 양복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뭘 만들 수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남성들 같으면 이 와이셔츠를 하는데 이 단축 이 구멍이 요 위에를 담그면은 너무 가까워요. 이걸 열면은 또 너무 해가 그 중간쯤 이거 진짜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쯤 하면은 이게 너무 벌러지지도 않고 모양도 괜찮은데 이걸 터크를 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좀 벌어지잖아요. 중간쯤에 요거 위에 딱 담그는 거하고 요 사이에 한 중간쯤 해가 이거 터크 내가 내놓으면은 터크 7년 동안에 이거 팔아서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이라니까요. 아이템을 여러 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좀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혁신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요 혁신 아이템을 이제 사업화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기술자도 들어오고 또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에 아까 요 양복 같으면 양복을 제작할 사람도 찾아가 보고 특허도 미리 해놔놓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예쁘면은 이거 특허 해놓으면은 만약에 아무나 못 만든다 그러면은 되는 거죠. 옛날에 볼펜도 마찬가지예요. 볼펜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줄어들고 하는 그것도 특허 해놔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여튼 혁신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곳곳에 우리 생활 곳곳에 뭔가 하여튼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거. 이게 혁신 아이템이다. 이게 비즈니스 성공 전략이 되고 그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그걸 수요자들이 많이 사게 되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팁스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자금이 있어요. 그 자금은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대면은 정부에서
8억을 줍니다. 민간에서 1억을 투자하면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돈 없더라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성공하면은 팁스 2 해가지고 돈이 또 왕창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 혁신 아이디어.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보면은요, 뭐 청년들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사업을 하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떡볶이집. 청년들이 청년몰 해가지고 하는 게 그냥 빵 팔고 성공 못해요. 왜냐면 그게 혁신 아이디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혁신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최고의 빵, 최고의 떡볶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지고 생활 속 혁신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 이 사업을. 그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에 가깝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또 혁신 아이템을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게 준비도 하고 또 관련 사람도 모아가지고 협업을 해주는데 융합. 내가 이 기술을 몰라도 돼요. 기술자 모셔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창업 혁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전문가 모셔오고 여기는 또 탄소 배출권을 몰라요. 탄소 배출권 전문가는 블록체인을 몰라요. 나는 두 개를 다 코디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비즈니스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은, 그래서 이걸 성공하게 되면은 글로벌리 나가게 되고, 글로벌 아무도 없으면은 이 시스템이 최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작은 혁신, 큰 혁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창업을 대학 1학년 때부터 창업하는 거는 진짜 좀 추진하고 싶어요. 대학 들어가면은 창업 아이템을 친구들끼리 찾아가지고 그 창업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듣는 거죠. 학점 따기 좋은 걸 듣는 게 아니고 이 아이템을 실행하기 좋은 과목을 들어가지고 계속 그 아이템을 친구들 몇 명이 모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창업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근데 외국에는요,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창업을 이렇게 자꾸 권장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 같으면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 좀 전문가도 이렇게 아버지도 도와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혁신 아이템을 찾고 창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거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전문가, 그거 잘하는 애, 예를 들면 뭐 공대, 전자공학과 학생, 그 다음에 미대 1학년, 그 다음에 경제학과, 또 뭐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 야, 이거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이 지식이 부족하면은 그걸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까? 화학이 필요하면 화학과 가서 듣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거죠. 성공을 시키고 학생들만 안 되니까 우리나라 고령사회 되면서 은퇴하신 분들도 요즘 굉장히 정정해요. 이분들 이제 자문위원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모셔와서 붙여주고, 포스코에서 계시던 분도 또 모셔와서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 경험이 많은 어르신, 은퇴하신 분들 세대 융합으로 해서 창업도 하고, 여기다가 벤처 캐피털, VC도 또 붙여주는 거죠. VC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거대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전공 간에 융합을 해야 돼요. 여기다 일본어과도 필요해요. 일본의 정보를 빼오려면 일본어 전공한 사람도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일본의 데이터를 다 찾아가지고 일본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또 제공해주고. 이게 돼요. 되잖아요. 뭐 일본어만 나오면 내가 일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로 독어 한 사람은 또 독일의 어떻게 이 분야에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 독일의 자료를 다 독일어로 다 찾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또 제공해주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앞에 계시는 분? 안 해봤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창업만 해야 됩니까? 취업을 하셔도 돼요. 취업을 하셔가지고 창업하셔도 되고, 창업하다가 또 취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불편한 점, 또 혁신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쪽에 내가 뭘 할까 계속 고민하는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데 필요한데 도움이 되는 기업에 가서 기업에서 배워가지고 또 여기다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도 나쁘지 않아요. 취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취업하면서 어떻게 창업을 준비합니까? 취업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난리지, 기술이 내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1등 제품을 만들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몰아줘야 된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탤런트 되려고 하면 방송 장비도 알아야 되죠. 표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뭐 다른 거 완전히 다른 쪽, 농업 쪽으로 한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향만 같으면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든 창업을 바로 하든 뭘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나도 이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글로벌 1등 제품, 1등 서비스도 좋아요. 1등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 이 마음가짐, 이런 의지. 내가 첫째 시간에 얘기한, 둘째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혁신 마인드, 혁신 의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노력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가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비즈니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남하고 차별화하는 거. 뭔가 차별을 해야 돼. 뭔가 다르다. 내 제품 뭔가 달라. 이 제품 세상에 없어. 다른 거하고 차이가 나. 뭐가 차이나? 이런 차이가 난다. 기존 제품하고 틀리다. 이거 선택과 집중. 그래서 셋째 시간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대학 특성화 얘기하듯이 대학도 마찬가지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 강의가 이 관통하는 의미는 보면 항상 이 스킴 자체는 똑같아요. 그게 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느 분야에 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여기서 뭔가 혁신을 해서 그걸 필요한 공부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고다. 이 분야는 지식도 최고고 실력도 최고고 뭐도 경험도 최고고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역사를 이루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한다면은 여러분이 왜 글로벌 거대 기업의 CEO가 왜 안 돼요? 주인이 왜 안 됩니까?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어마어마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박사고 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아니잖아요. 혁신 마인드예요. 그 양반은 그분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이 모바일 폰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혁신, 굉장히 큰 혁신을 한 거죠.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고, 그분 이전 세계, 이후 세계로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전 세계는 그냥 우리 옛날에 이렇게 전화만 하던 전화 세대에서 완전히 이제는 휴대폰, 모바일로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도, 2008년도 이 무렵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옛날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주 최근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템은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보이는데 그냥 뭐 그렇겠지. 의자라는 게 원래 앉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의자가 왜 앉는 거냐 이거죠. 앉는 것 플러스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의자를 만들죠. 옷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니고 이 옷에 밸류를 넣어가지고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화학적인 작용을 하도록 두 개의 옷을 붙여가지고 바깥에서 이게 더운 열기가 오면은 안에 그 옷에다가 이게 전자적으로 때려줘 안에는 시원하게 하는 옷은 왜 못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여름에 더울수록 안에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옷 진짜 한 벌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사입을 전 세계 사람들 줄을 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면은 화학적으로 작용해서 안에 따뜻한 게 나온다 이거죠. 바깥에 영하 30도면 안에는 뭐 하여튼 한 10 몇 도가 따뜻하게 이거 하나 입으면은 뭐 좋다 이거죠. 여름에 막 굉장히 뭐 영하 40도 넘어가면 그럴수록 안에 시원해가 안에는 막 땀 하나 안 흘리고 막 완전히 에어컨 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옷을 개발했다. 따져보십시오. 그런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그런 마인드. 그게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전략, 성공 전략의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비즈니스 성공 전략 중에서 또 그에 또 총론을 얘기했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 5강에서는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 전략을 아마 여러분하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큰 혁신, 작은 혁신 다 가능합니다.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이 사고 체계, 그다음에 그런 시각, 그런 준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다면은 충분히 이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거대 기업이 나오고 여러분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5강 때는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전략,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